네,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지금 시간이 3시 21분. 이제 9분 정도만 있으면은 역사적인 그런 순간이 펼쳐지겠는데요.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의 이 임명장 수여식 청와대에서 있었고, 이제 이 김진욱 처장의 취임식이 잠시 뒤에 정부 이 과천 청사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참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보면 25년 만에 공수처가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벌써 2년 전이네요. 2년 전에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 보좌진들이 몸싸움을 하면서 패스트트랙 좀 어렵게 올라가서 그 패스트트랙 올라간 공수처 법안이 통과가 됐지만은 계속해서 야당, 그러니까 보수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공수처장 이 후보 추천위원회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파행을 겪다가 추천위원회 추천을 국민의힘이 했어요. 하지만 이게 제대로 또 후보 추천이 안 됐거든요. 결국에 지난해에서 공수처법을 변경해서 그러니까 위원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5명만 찬성해도, 그러니까 야당의 교수단체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해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법을 고쳐가지고요. 겨우 이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했고, 그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욱 후보자를 내정을 하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있었고요. 인사청문회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김진욱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자, 공수처의 수사 대상 다 그동안 들어오셨겠지만 3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들으면 사실 공수처는 야당에서 더 열심히 얘기를 하고 꼭 이게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고요,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는 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고위 공직자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국민의힘이 더 나서서 이걸 빨리 통과시켜서 수사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당에서 빨리 하자라는 얘기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고위공직자는 전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또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장성급 장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중에 이 공수처가 직접 재판에 넘겨서 공소 유지를 하는 기소권을 가진 대상,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공수처가 재판에 넘겨 기소권을 가집니다. 넘기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요. 대상 범죄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봐왔던,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들이 어떤 뇌물을 받거나 뇌물을 공유하거나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했던 것들, 이게 제대로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대상으로 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역사적인 순간이죠. 네, 검사들이, 특히 검사들이 이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근데 나중에 기소, 그러니까 재판에 넘기는 비율이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거의 비교해 본 통계를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거의 이제 기소가 안 된 거죠, 검사에 대한 그런 혐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것처럼 검사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그러니까 기소 독점주의라고 해서 검사들이 기소할 수 있는 그 기소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거는 이 정도는 기소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기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검사들 입장에서는 검사들의 범죄를 열심히 주도적으로 샅샅이 이렇게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꼭 하거나 이렇게 안 해왔던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없던 일로
역사적으로 다시는 있을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공수처가 출범을 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김진욱 초대 이 공수처장에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부패, 특히 고위공직자 공무원들의 부패들,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그리고 기소,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뭐 김진욱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또 성역 없는 수사, 국민만 바라보고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거듭했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실천이 될지 이건 저희가 같이 한번 더 지켜볼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욱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다음에 가진 환담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심이 집중된 부담스러운 직책을 피하지 않고 수여한 것에 경의를 표한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고, 그리고 처음 출범한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다. 적법 절차와 인권 친화적 수사의 전범을 보이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공수처와 검찰, 경찰의 수사 역량을 합친 게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이다. 검경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김 처장은 1996년 참여연대가 부패 방지 법안을 낸 것이 공수처의 시초라며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도 개선될 것이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진욱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도요, 뭐 이른바 별건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이런 것들은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들,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바꿔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막 하고 기소를 막 하고 이건 또 중요하겠지만, 공수처가 있음으로 해서 하나의 그 예방 효과라고 할까요? 그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도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공수처가 있으니까요. 검사들도 팔을 안으로 굽는다 식으로 우리가 수사하거나 기소하기가 어렵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것 같고, 예방적인 차원도 중요합니다. 공수처가 있다는 것만 해도 좀 어떤 우리나라의 투명도 이런 것들은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공수처장이 오늘 임명장을 받고 오늘 취임을 하게 되면 남아있는 조직을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이 차장을 인선해야 되거든요. 차장은 법조용력 10년 이상의 차장을 인선해야 되는데, 이 공수처장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재가를 하게 됩니다. 누구를 앉힐 것이냐, 누구를 임명할 것이냐. 우선은 이게 좀 첨예한 게, 김진욱 후보 공수처장이 검사 출신이 아니니까 차장은 검사 출신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 또 나오고 있고요. 아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꼭 검사 비검사 이걸 맞춰야 되냐, 뭐 수사를 잘할 수 있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잘 지키고 국민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차장이 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검사를 인선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장, 차장, 검사 합쳐서 25명이 TO가 있거든요. 검사에 대해서는요. 근데 검사 자격이 7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입니다. 이걸 가지고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이거 뭐 이른바 민변 출신 변호사들 다 데려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공수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가 만들어져요. 거기가 이제 공수처장이 위원장이고, 또 공수처장과 차장이 추천을 한 명씩, 그 2명이 되겠죠. 거기다가 여당 추천위원 2명, 야당 추천위원 2명, 이렇게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검사들을 인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또 국민의힘에서 참여하지 않고 또 어떤 좀 싫은 소리, 비판 이런 걸 하면서 참여하지 않을까봐 파행 우려도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한 2명 빠져도 7명 중에 5명이 참여하고 거기서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걸 또 둘러싸고 좀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뭐 결국 이제 공수처는 출범하게 됐으니까요. 검사 인선 문제, 여기서까지 국민의힘이 시간을 끌기 나설까, 뭐 나설까 이런 의문을 여러 번 가졌는데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걸 보니까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공수처 참 25년 만에 어떻게 보면 결실을 맺게 되는 상황이고, 이게 바로 국민들의 여망, 국민들의 뜻이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이렇게 압승할 수 있었던 것은 개혁을 확실히 해라. 지난 국회 때는 의석수가 적어서 일 잘 할 수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의석수 다 좋지 않냐? 일하면 된다, 일해라, 이런 명령을, 국민의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빨리 어떻게 보면은 공수처가 수사에 좀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좀 만들어져야 될 텐데, 검사위원회 거기서 또 한번 제동이 또 걸리지 않을까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뉴스 들어온 거 보면 참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 출국 금지한 것 그 관련해 가지고 법무부를 전격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글쎄요, 이제 뭐 위법한 사항이 있다고 공익 제보가 와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법무부에 설명한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 이거를 요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 진상조사단, 그 당시 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한 특수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상조사단이 그거를 수사를 하고 있었고 수사 대상에 있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거기서 언론 보도를 봤을 때 김학의 전 차관이 이제 나간다, 해외 도피를 할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이거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서 서류를 빨리 써서 만들어 가지고 보내야지, 이렇게 하면서 미뤄야 됐을까요? 저는 거기에 근본적으로 좀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저희 화면을 보시면은 과천청사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김진우 공수처장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초대 김진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취임식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오마이 TV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취임식 함께 보시고요. 이어서 현판식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 현장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당당히 국기를 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대회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의 국가대청은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읽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1월 21일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처장으로 취임하신 김진욱 처장님의 취임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네, 이어서 김진욱 초대처장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직원 여러분, 1년이 다 되도록 코로나19로 고통을 겪으시며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하루빨리 코로나 환경에서 해방되고 따뜻한 봄날이 와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으로 임명장을 받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출범하는 날입니다. 오늘 공수처가 첫 발을 뗄 수 있도록 그동안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수처 출범에 이르기까지 인적, 물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 애써주신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역사적 과제인 공수처의 성공적인 정착이라는 시대적 소임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보면 1996년 15대 국회에서 부패 방지 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이래 논의의 논의를 거듭하며 지난 2019년 말 20대 국회에서 여야 4당 합의에 공수처법으로 성안되어 통과되었습니다. 그 뒤 21대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통해서 오늘 역사적인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공수처의 역사를 시작하는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국민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공수처의 권한 역시 국민께 받은 것이니 국민께 되돌려 드릴 방안을 심사숙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좀 더 부연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수처의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께 받은 것이라면 그 권한을 받은 공수처는 당연히 이러한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되새기며 권한 행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권한 행사를 성찰적 권한 행사라 부르고자 합니다. 성찰적 권한 행사라면 권한을 맡겨주신 국민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자신의 권한을 절제하며 행사할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결정이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공수처가 이러한 자기 성찰적인 권한 행사를 한다면 당연히 국민 친화적인, 인권 친화적인 국가기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과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공수처가 우리 헌정 질서 속에 단단히 뿌리를 내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수처가 이처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염원하시는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는 수사기구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은 마치 세발 자전거의 세 발처럼 혼연일체가 되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를 독립된 수사기구로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외부 기관이 공수처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장을 포함한 공수처의 모든 구성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수처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는 공정한 수사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법 앞의 평등과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의의 여신이 한 손에는 칼을 다른 손에는 저울을 들고 안대로 눈을 가린 것처럼 사람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국민이 주신 보검을 사용하는 국가기관이 되어야 국민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승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며 인권 친화적인 수사를 하면서 다른 수사기관과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법의 지배와 적법 절차의 원칙은 모든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상 대원칙입니다. 실체적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적법 절차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품격 있고 절제된 수사를 공수처의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새로운 수사기관으로 출범하면서 기존의 수사기관들과 갈등을 빚고 나라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 오히려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서로 견제할 것은 견제한다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관계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마련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사 결과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과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은 폐쇄적이고 경직된 조직 문화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인재들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채용함으로써 공수처를 활력 있는 조직,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투명한 면접 시험 등의 절차를 통해서 출신과 배경에 상관없이 사명감과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들을 공수처의 검사, 수사관, 직원으로 선발하겠습니다. 동시에 조직 내부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제를 만들고 공정한 수사 절차를 운영하며 자유로운 내부 소통을 위한 수평적인 조직 문화도 구현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성과 투명성, 개방적이고 상호 소통하는 조직 문화가 확립된다면 공수처의 권한이 처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자연스럽게 불식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비록 오늘 공수처의 출범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공수처가 오늘 떼는 자그마한 첫걸음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를 향한 큰 발걸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오늘부터 걸어가는 여정은 우리 헌정사가
지금껏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저는 공수처가 앞으로 가는 길에 수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지난 5,000년의 고난의 역사를 견디고 이겨온 우리 한국인들의 지혜와 용기를 발휘한다면 자유롭고 평등하며 공정한 사회라는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도 가지 않았던 이 길에 도전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부여해 주신 공수처의 권한을 국민 여러분께 되돌려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저는 이 길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고자 오늘 출범하는 공수처의 길이라 확신하면서 저를 포함한 공수처의 모든 구성원들은 헌법 제7조 1항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하며 국민 여러분께 책임을 지는 국가기관이 되고자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으로 끝맺고자 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와 공정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진정성과 저력을 믿는 저는 그런 좋은 날, 우리 역사의 봄날이 오리라 확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욱 처장 취임식 함께 하셨습니다. 자, 초대 공수처장의 취임사 들어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차분하면서도 좀 잘 정리가 돼 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기소를 하겠다. 기존의 검찰과 경찰과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지만 견제할 것은 또 견제하면서 나아가겠다.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또 그동안 병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바꿔나가는 그런 모습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공수처장만 임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차장을 포함한 검사, 수사관, 행정 인력들 85명 규모로 지금 꾸려져야 되는 공수처 아직 갈 길이 좀 남아 있습니다. 특히 검사 인선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될지, 특히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다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김진욱 처장이 위원장으로 가게 되는 인사위원회에서 검사를 인선하게 될 텐데, 우리 국민들을 위한, 국민의 인권을 위한, 또 공정하고 독립적인 공수처를 위한 그런 검사들이 인선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바로보자님이 공수처 응원합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참 벌써 2년 전이네요. 횟수로는 2년 전인데 2년 전이죠? 2년 전 맞나요? 3년 전인가요? 네, 그 촛불을 들고 정말 우리 이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검찰 개혁을 외쳤던 우리 시민들의 그 뜨거운 열망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모여서 우리의 뜻을 펼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뜨거웠던 함성과 또 행진을 하면서 외쳤던 구호 아직까지 귀에 선한 상황이고요. 자, 우리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만들어진 공수처이기 때문에 그 열망을 배신하거나 배반하거나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상식에 따라서 이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범죄 이런 것들을 잘 발본색원해서 수사를 통해서 기소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방송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아래 보면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010-3270-3828, 010-3270-3828.
자, 오마이TV가 계속해서 이런 현장과 또 인터뷰와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을 만들 수 있게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한번 주십시오. 010-3270-3828 후원 보내주시면 저희 오마이TV가 계속해서 방송할 수 있는 그 뜻에 함께하는 셈이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10-3270-3828입니다. 자, 제가 기대를 하면서 전화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4시에는 이 현판식도 진행이 되거든요. 그 현판식까지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공수처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출범을 하게 되면서 검사들도 껄끄러워졌겠죠. 그동안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 기소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공처가 생기면서 더 이상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그런 결정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방 차원도 있는 거예요. 예방 차원도 있는 거고 그동안 잘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검찰이 제대로 못했던 부분들, 경찰이 제대로 못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 이제 검사와 경무관권 미산 경찰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이제 공수처가 있기 때문에요. 더 이상 국민이 뭐 지켜보든 말든 국민이 비판하든 말든 내 갈 길은 간다. 내 갈 길을 간다라고 했던 이런 권력기관들, 수사기관들이 더 이상 그런 말은 못하게 됐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 출금 사건 관련해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법무부와 출입국 본부, 인천공항 그리고 이규현 검사가 파견 중인 공정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펼쳤어요. 위법성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것이냐, 또 윗선에 뭔가 지시가 있었냐, 여러 가지 것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출국 금지가 안 됐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좀 그걸 생각하면 좀 아찔하거든요.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로 나갔으면 또 쉽지 않잖아요. 근데 출국 금지가 돼서 결국에는 법정에서 이 단죄를 받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물론 이 성범죄 관련해서는 제대로 이 처벌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수사를 통해서 또 재판을 통해서 지금 단죄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위법성 논란을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들고 나왔을까라는 생각. 과연 이게 글쎄요, 야당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김학의 전 차관 문제 계속해서 조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야 이게 야당에게는 도움이 되는 부분일 텐데 계속 밖으로 나와서 국민들에게 좀 보이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기사도 나오고 있고 얘기가 그동안 우리가 살짝 잊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